이런 악의적 나르시시스트의 먹잇감이 되는 코디펜던트를 선별하는 기준이 있습니다. 싫은 소리를 못해. 거절을 못해. 화를 내야 되는 상황에서 화를 못 내. 그리고 그런 것들이 소극적 표현이다 보니까 나름 자기 딴에는 짜증도 내고 화를 내고 거절하고 싫은 소리를 했다고 느끼는데 남들은 그 사람들이 화를 내고 거절한지 몰라. 상명학이라는 대인관계 학문을 공부하는 분들, 예, 우리끼리는 그런 분들을 이제 뭐 외부 분들은 수강생이라고 하겠죠. 저희들은 이제 공부하는 분들이라 해서 학인이라고 하는데 상명 학인 분들하고 운동 오프를 했어요. 사실 제가 그 무술 운동 수업에서 주로 제가 핵심을 잡고 있는 건 무술적 테크닉이 어떤 무기술 테크닉이 아니고요. 무기술 테크닉이 운동 수업의 메인이 아니고요. 심리 호신술이 메인입니다. 그래서 오늘 그 이야기에 대한 이론적 얘기를 좀 해드리려고 해요. 말씀을 드렸지만 앞으로 저는 운동 수업에 좀 더 많은 여자분들이 참여를 희망합니다. 그리고 여자분들뿐만 아니라 뭔가 조용조용하고 내성적인 남자분들이 운동 수업에 정말 꼭 참여해 주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무슨 뜻이냐? 보통 심리학에서 얘기하는 신체화 현상이라는 게 있습니다.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신체화 현상. 신체화 장애, 신체화 현상 뭐 이렇게 보통은 표현을 하는데 그냥 제가 설명드리는 게 그냥 쉽게 얘기하면 정신적으로 스트레스 받고 감정적으로 상처받고 너무 힘들면, 즉 마음이 힘들면 몸이 아픈 사람들. 간단하게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우리 주변에 보면 정신적으로 스트레스를 받고 뭐 감정적으로 상처받고 마음이 괴롭고 힘들고 그러면 마음은 추상적인 거잖아요. 근데 이렇게 정신적으로 보면 몸이 막 아픈 사람들이 있어요. 옛날에 이제 이런 분들 되게 많았거든요. 의외로 심지어는 이걸 가리키는 저조차도 신체화 현상을 아주 오랫동안 겪었던 사람입니다. 근데 보통 이 신체화 현상을 겪는 사람들은요, 뭐 이것도 오늘의 메인 내용은 아니지만 이 신체화 현상이 말 나온 김에 겸사겸사 상식처럼 알아두고 계실 게 일단 자기가 지금 말씀드린 이런 신체화 현상을 겪는 사람이다. 신체화 현상을 겪는 사람이란 전제하에 본인이 만약에 신체화 현상을 가지고 있다면 일단 거의 웬만하면 그냥 내가 마음만 아픈 게 아니라 몸이 약한 거다. 몸이 아픈 거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 무슨 소리냐면 신체화 현상은 결국 마음의 문제가 몸으로 이어지는 거라고 얘기를 해서 마음에 뭔가 원인이 있다. 이런 식의 어떤 전제를 많이 까는 오류가 있는데, 출발의 오류가 있는데 실제로 신체화 현상을 가지고 있는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신체적으로 병이 있거나 아니면 많이 약한, 허약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오늘 진행할 마음을 허약한 상태가 아니라 마음을 강한 상태로 만드는 멘탈 강화 훈련법도 필요하지만 이런 분들은 그래서 건강을 회복하는 노력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해되셨죠? 건강을 회복하는 부분이 없으면 신체화 현상의 반밖에 해결을 못해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황당하지만 너무 당연하게도 과학은 뭐라고 얘기하면 당신이 대인관계를 잘 못해. 근데 그 중에서도 특히 마음이 어때? 심약해. 쉽게 마음이 다치고 멘탈이 나가고 상처받고 괴로워. 자꾸 반복해서 오버싱킹이 생각나. 이런 사람이다.
그러면요, 당신 운동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자기가 마음이 심약한 사람이 물리적으로 육체를 단련하는 운동을 그냥 제껴버린 채로 마음만 어떻게 건드리면 내가 대인관계적으로 단단한 사람이 될 거다 이렇게 기대를 하시는 건 넌센스입니다. 다들 알고 계시는 너무나 상식적인 몸과 마음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마음도 단련하고 동시에 신체도 단련해야 합니다. 그래서 신체는 운동으로 단련하는데 마음은 어떻게 단련하죠? 마음은 뭘로 단련? 무엇으로? 뭘로 단련할까? 이거 사람들이 많이 몰라. 신체는 운동으로 단련하면 돼요. 근데 마음은 뭘로 단련하냐고. 근데 이제 늘 이런 게 마음은 뭘로 단련한다? 그러면 항상 나오는 게 무슨 명상. 뭐 이런 유지 뭐. 아니 마음을 뭘로 단련을 하냐고 물어보는데 자꾸 무슨 힐링, 케어 이런 게 자꾸 나온다고. 아니 마음을 뭘로 치료하냐 물어본 게 아니고 마음을 뭘로 단련하는 거냐고. 그러니까 신체도 다친 걸 치료하는 거와 약한 걸 단련하는 건 다른 개념이잖아. 아니 몸이 약한 걸 단련할 때는 병원에 안 가잖아. 다친 걸 치료할 땐 병원에 가는 거고 약한 걸 단련할 땐 뭐 센터 이런 데 가잖아요. 체육관 이런 데. 그런 것처럼 마음을 다친 걸 치료하는 게 아니라 지금 단련하는 거라고 물어봤는데 자꾸 명상, 힐링, 케어 막 이런 걸 사람들이 자꾸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마음의 치료가 아니라 생각해 보세요. 물론 다치면 병원에 가야 되겠죠? 다치면 병원에 가야 되는데 주로 어떤 사람들이 많이 다쳐요? 약한 사람들이 많이 다쳐서 약하지 않고 강한 사람들은 병원도 잘 갈 일도 없잖아요. 그래서 다쳤을 때는 어쩔 수 없이 뭐 정신과에 간다던가 뭐 어쨌든 이런 식으로 병원에 가야 되겠지만 그냥 마음이 심약해. 마음이 심약한 자체가 근본 원인이야. 그러면 병원 가고 무슨 뭐 상담을 하고 이게 아니라 운동하러 센터에 가는 것처럼 해야 된다 이거죠. 그래서 이렇게 심약한 사람들, 마음이 심약한 사람들 이런 걸 일명 상처 취약자, 상처 취약자라고 얘기하는데 이런 상처 취약자들은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면 그래서 상처를 받거나 상처적 환경에 노출시키거나 거기서 견디거나 거기서 싸우거나 그래서 이기거나 그럼 강해지겠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죠? 대부분 이렇게 생각해. 지금도 보면 상처받고 이겨내면서 단련을 할 것 같아요 이렇게 얘기하잖아. 상처받고 이겨내면서 단련할 것 같다고 얘기하잖아요. 전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전혀 그렇지 않아. 그러니까 그걸 하나도 모른 채로 멘탈이 강해지겠다고 얘기하니까 이게 황당한 거예요. 마음이 심약한 사람, 상처 취약자들은 단련을 해야 돼. 안 그러면 상담 케어만 받아야 되죠. 아니 마음이 단단하면 이런 거 안 해도 되는데 마음이 약하니까 맨날 힐링, 상담, 케어 이런 거 받아야 되잖아. 그럼 어떻게 하면 단련해야 되냐고 물어보면 이런 식의 황당한 얘기를 한다고. 그래서 이 상처라는 개념을 잘 이해하셔야 돼요. 이걸 그래서 아주 이해하기 쉽게 아예 운동적 실제 물리적 상처로 한번 이거를 접근해 보자고요. 자 여기 어떤 분이 뭐 어디 찢어졌는지 수술 때문에 했는지 보니까 목 같은데 목에 이렇게 찢어진 상처가 났어요. 예? 이 찢어진 상처가 났다고. 이거 상처 맞죠? 찢어진. 딱 봐도 꼬맸으니까 이거 상처 맞잖아요. 예? 자 이거 갖고 한번 여러분들 생각해 봅시다. 아까 여러분들 나 마음이 너무 심약해요. 상처에 취약해요. 저 그래서 멘탈이 약해서 저 마음을 강하게 만들어야 돼요. 단련을 해야 돼요. 여기까진 맞았는데 그럼 어떻게 된다 그러니까 상처를 받고 상처적인 환경에서 견디고 싸워서 이기면 강해진다고 했잖아요. 이런 상처, 지금 목에 있는 이런 상처를 여러분들이 목에뿐만 아니라 온몸에 이렇게 온몸에 가지면 여러분들 강해져요?
여러분들 이렇게 온몸이 찢어졌어. 온몸이 찢어져고 온몸에 상처 가득해. 그럼 강해지냐고요. 여러분들 이런 몸이 되면 이게 강한 신체가 된 거예요? 온몸이 이렇게 흉터투성이면 강한 신체가 되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이건 강한 신체가 아니라 오히려 더 나약한 신체가 된 거예요. 이렇게 목에 흉터가 났고 상처가 난다고 더 강한 목이 되는 게 아니라고요. 그렇죠. 이건 지금 테라미스님 얘기한 채로 만신창이가 된 거지. 이걸 왜 하냐고. 미친 것도 아닌데. 아니 멀쩡한 몸에 왜 상처, 흉터, 부상을 입냐고요. 누가 하라도 여러분들 하겠어요? 아, 나 강해질 거야. 강해져서 온몸에 그 유명한 영화 대사 있잖아요. 마동석이 딱 보면서 뭐야 이 새끼 칼빵 있네. 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뭐 6학년이냐? 이거 여러분들 유명한 대사 있잖아요. 아니 칼빵 하면 강해지냐고요. 이건 그냥 나약한 신체 만신창이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걸 이해하지 못한 채 계속 나는 너무 상처에 치역하고 마음이 약해. 그러니까 나는 사람들 앞에서 상처에 노출을 시켜갖고 거기서 너가 더 단련을 해갖고 마음이 단단해지지. 이런 생각을 하시면 안 돼요. 당신이 누군가로부터 마음의 상처를 입으면 그건 그냥 흉터고 부상이지. 그걸 많이 가지고 견디고 그러면 강해지는 그런 게 전혀 아니라고요. 전혀 아니에요. 그냥 부상이에요. 만신창이라고. 쪼렙? 이해되셨죠? 그래서 그걸 잘 이해하셔야 돼요. 그러면 상처가 전혀 필요가 없냐? 상처가 필요 없냐? 상처를 가지는 게 강해지는 핵심이 아니라면 상처는 필요 없는 거냐? 응? 우리가 마음적으로 상처를 입는 게 필요 없냐? 아니 있어요. 근데 다만 똑같은 상처라도 다른 상처가 필요하다는 거죠. 똑같은 상처인데 아까 얘기한 그런 흉터가 아니고요. 여러분들이 심약한 자신의 멘탈을 강화시키는 건 근육 강화의 원리 때 나오는 상처입니다. 똑같은 상처라도 겉에 피부가 찢어지고 칼빵 맞고 뭐 6학년 이게 아니고요. 이렇게 이완선 수축, 신장성 수축 이런 것처럼 어떤 근육 손상, 점진적 과부하라는 뭔가 근육이 견딜 수 있는 그 부위를 넘어서는 과부하를 통해 손상된 근섬유, 이걸 상처라고 얘기하잖아요. 운동으로 통해 손상된 근섬유. 그럼 왜 손상이 돼? 과부하. 이해되셨죠? 과부하를 통해 손상된 그런 근육의 상처는 당신을 강하게 하지만 밑도 끝도 없이 그냥 어디 찢어지고 다치고 부딪히고 깨지고 이건 전혀 우리의 신체를 강화시키는데 전혀 관계가 없는 거라고요. 그래서 이 운동 생리학에서 얘기하는 운동으로 손상된, 과부하로 손상된 그런 단련에 도움이 되는 상처는 마음적으로 어떤 것이냐, 이런 접근으로 접근을 해야지 무조건 자기를 뭐 상처 가득한 뭐 거친 환경에 내몰아서 막 그렇게 남들하고 부딪혀서 험하게 굴러먹으면 험한 데서 이런 생각, 험한 환경에서 거친 놈들한테 마구 괴롭힘 당해서 그걸 견뎌내면 강해지겠지. 이렇게 생각하는 건 정말 황당한 문제라고요. 아니 이래서 강해진 사람 보셨어요? 그건 학폭이잖아. 학교로 치면 학폭. 아니 학폭을 당하면 강해져요? 황당하죠. 아니 학폭을 강해지면 평생 트라우마로 남아갖고 더 소심한 사람이 되지 학폭을 당하면 강해지냐고. 말도 안 되는 소리 얘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방식의 이런 어떤 뭔가 약간 무슨 해병대 극기 캠프 참여 및 수료, 그것을 통한 자기 극복, 인내심, 두려움 극복,
뭐 이런 걸 하면 내가 졸라 강한 사람이 되고 멘탈이 세지겠지. 이런 발상을 2023년도에 가진다는 자체가 여자한테 밥 사주면 나 좋아하겠지. 뭐 이런 생각하는 그 찌질한 옛날 마인드란 말이에요. 여자한테 내가 소고기 사준다 그랬으니까 내가 저번에 소고기 사줬으니까 나 좋아하겠지. 뭐 이런 생각하는 거란 말이에요. 진짜 이 쌍팔년도 마인드죠. 전혀 과학적이지도 않고. 그래서 상명학에서 여기서 제시하는 멘탈 강화법 심리호신술을 전통적으로 상명학에서 4글자로 뭘로 줄여서 얘기하냐면 그게 이겁니다. 상황자라고. 그냥 상황자라는 개념에 대한 이해와 훈련을 하는 게 강해지는 핵심입니다. 그냥 상황자가 이런 거구나. 그거 훈련을 해야 되겠다 해서 훈련을 하면 그냥 강해지는 거예요. 간단한 겁니다. 근데 사람들이 이거를 잘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어제인 일요일날 상명학 남자 학인들하고 같이 이제 심리호신술 수업을 했어요. 이런 상황자를 훈련하는 부분들을 했었어요. 그때 뭘 했냐면 이렇게 서로 스승 제자, 동료, 학인 서로 이렇게 둘씩 마주 보고서 한 사람은 뭐 가해자, 무례한 가해자 역할을 하고 공격자 입장에서 또 반대번 이제 부당히 피해 입는 억울한 피해자 방어 이런 역할을 상황적 역할 상황 역할 배분을 해서 그때 막 길 가다가 어깨를 부딪히는 상황을 제시를 해서 막 욕도 하고 이런 걸 했어요. 근데 다들 되게 당황을 하는 거죠. 일단 왜 당황을 하냐면 앞전에는 원래 저번 2주 전에 수업을 할 땐 실제로 여길 때리면 여길 맞고 여길 꺾고 여길 피하고 이런 기술은 배웠거든요. 근데 그 기술은 무기술의 테크닉 자체는 얼추 따라 하시는데 누군가와 거친 감정이 오고 가는 폭력 상황이라는 시츄에이션을 건네놓고 자 그걸 대처해봐라고 얘기하니까 너무들 못하는 거예요. 일단 가장 먼저 적응조차 못하는 게 뭐냐면 내가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 학문을 가르치는 선생님이잖아요. 스승이고 그리고 우리는 너무나 서의가 좋은 사이입니다. 십몇 년을 같이 살아온 그런 스승과 그런 제자가 둘의 원래 관계는 둘 다 좋은 사람이고 둘의 관계는 되게 좋은데 여기에 어떤 상황을 대입했어요? 지금 길거리 폭력 상황을 대입해서 자 내가 그 역할을 할 테니까 너는 나한테 이렇게 막 따지고 욕을 하면서 해라. 조금 전까지 제가 누구였어요? 나 스승이었잖아. 웃으면서 막 그러니까 우리 해봅시다. 이러다 갑자기 제가 막 이렇게 하니까 갑자기 제자들이 뭐가 이 상황에 들어가질 못해 이렇게. 그러면 저한테 뭐야? 거기 쓰세요. 미친 새끼 아니야. 가만히 있어 이 새끼야. 거기 안 서 막 이렇게 얘기를 반응을 해야 되는데 몰입을 못해. 왜냐? 자기 앞에 있는 사람은 나쁜 사람이 아니거든. 자기가 모르는 사람도 아니고 아는 사람이고 자기가 존경하는 선생님이야. 그리고 지금은 실제로 싸우는 상황도 아니야. 근데 갑자기 준비 과정도 없이 1초 만에 갑자기 스승이 개쌍욕을 해. 그리고 미친 듯한 분노를 뿜고 마구 거칠게 공격을 해봐. 그리고 자 바로 대응을 하래. 얼마 만에? 1초 만에. 1초 만에. 그러니까 다 막 그냥 갑자기 일반인 지나가는 사람 붙잡고 자 촬영합니다. 자 레디 액션 준 것처럼 어벙벙해 있는 거야. 그래서 여기서 제가 가장 황당한 걸 뭘 봤냐면 그런 상황을 주는데 어떤 분들은 웃어. 아니 지금 길거리 폭력을 당하는 상황에서 당신을 방어해라 하고 지금 훈련을 하는데 계속 실실 웃어. 화를 못 내. 그리고 뭘 하냐면 존댓말 쓰면서 왜 그러세요? 뭐 이런 거 하고 있어. 뭐 존댓말 쓰면서 왜 그러세요? 하면서 욕을 못 해.
그리고 하지 마, 하지 마세요, 하지 마세요 이러면서 하지 마세요 이러면서 예? 거친 분노 감정을 폭발을 못 시켜. 폭발을 못 시켜. 그리고 제압을 못 해. 주춤거리면서 피하기만 해. 자, 그러면 체육관 가갖고 무슨 뭐 주짓수 배우고 뭐 검도 가갖고 목공 갖고 사람 제압하고 무슨 뭐 호신술 배우고 배우면 뭐해? 예? 예를 들어갖고 여러분들이 어디서 이렇게 막 친구하고 재밌게 막 얘기를 하고 있었어. 그러다가 이제 막 버스 정류장 앞에서 친구하고 버스 타려고 기다리면서 막 뭐 이렇게 자꾸 얘기하고 있는데 어떤 사람이 버스 타려고 지나가다가 탁 부딪혔는데 그 사람이 오자마자 아 씨발 눈깔이 안 달렸나 씨발 그냥 사람이 부딪히면 미안하다고 될 거 아니야. 근데 좀 전에 당신 이렇게 친구하고 웃고 있었잖아. 그때 아니 왜 그랬어요 이러면서 실제입니다. 이제 나의 제자들만이 아니라 누가 자기한테 화를 내고 분노를 드러내는데 거기다 대고 웃음. 이런 사람 되게 많습니다. 다른 사람이 자기한테 분노를 드러낼 때도 거기에 대고 웃는 사람들 엄청 많습니다. 실제로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심지어는 뭐라고 말씀드렸죠? 악의적 옛날에 그 구독자분들 제 강의 좀 꼼꼼히 보셨던 분들이라면 기억하실 텐데 일명 그 악의적 나르시시스트, 예? 자아 도취에 빠진 정도가 심하다 못해 타인을 통해서 자신의 가치를 획득하고 누굴 괴롭히는 이런 악의적 나르시시스트의 먹잇감이 되는 코디펜던트를 선별하는 기준이 있습니다. 근데 기준이 뭐냐면 그 어색한 웃음. 당신을 만나갖고 제가 당신이 대인관계를 잘 해낼 수 없는 사람이구나. 근본적으로 예를 들어서 너무 간단한 거예요. 싫은 소리를 못해. 거절을 못해. 화를 내야 되는 상황에서 화를 못 내. 그리고 그런 것들이 소극적 표현이다 보니까 나름 자기 딴에는 짜증도 내고 화를 내고 거절하고 싫은 소리를 했다고 느끼는데 남들은 그 사람들이 화를 내고 거절한지 몰라. 일명 혼자만 소심한 복수, 소심한 삐짐을 하고 있을 뿐들이 다른 사람들은 알지도 못해. 그럼 이걸 해결을 못하면 대인관계 잘할 수 없는 건 너무 당연하잖아요. 근데 이런 사람들은 이거 하라. 그래도 이거 할 수 있어야 된다. 싫은 소리 할 수 있어야 된다. 거절해야 된다. 때론 화를 내고 싸우기도 하고 따져 먹기도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면 계속 못한다 그래. 왜 못한다? 그러면 나는 마음이 심약하다. 용기가 부족하다. 뒷감당이 안 된다. 난 남하고 못 싸운다. 뭐 이렇게 얘기하신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서 무슨 또 해병대 극기 캠프 강해지는 거친 환경 자아 극복 뭐 이딴 식의 쌍팔년도 마인드로 넘어가는 거예요. 근데 이런 건 전혀 핵심이 아니고 뭐다 핵심은 상황자에 대한 이해와 훈련이 핵심입니다. 혹시 저랑 어저께 일요일날 이렇게 이 훈련 심리 호신술 상황 훈련을 해보시면서 혹시 여기 있는 선생은 저를 보면서 혹시 그런 생각 안 드셨어요? 아니 우리 스승인 교주님은 상명에서 얘기하는 일명 청어라고 해서 일반 사람들은 이거 경어, 높임말, 존댓말이라고 해서 욕도 아닌 심지어 반말도 거의 쓰지 않고 평상시 자기보다 나이가 어린
훨씬 어린 자식뻘 되는 제자들한테도 누구누구님 뭐 그러셨어요 저러셨어요 이럽시다 저럽시다 이렇게 우리가 표현한 이런 청어, 경어, 높임말, 존댓말을 쓰고 욕이나 반말은 당연히 안 쓰고 당연히 나이 어린 사람한테도 평생 거의 지금 벌써 몇 년이에요? 20몇 년 가까운 세월 동안 늘 경어, 높임, 존댓말만 쓰시는 분이 갑자기 개쌍욕을 하고 1초 만에 다른 사람이 된 것처럼 말을 하고 이런 거 보면서 어떻게 저럴 수 있지? 이런 생각 안 하셨습니까? 그럼 그게 제가 강해서일까요? 이 착각을 깨야 되는데 자 그걸로 이해에 접근해 봅시다. 여기 보면 여기 있는 뭐 머피님이든 뭐 보아님이든 세랑님이든 다 제가 좋아하고 오랫동안 좋은 관계를 맺어온 사람이란 말이에요. 근데 내가 만약에 당신들한테 어떤 막 욕을 하고 막 미친 듯이 막 화를 내고 이렇게 한다면 저는 강하고 이래서 욕하고 화낼 수 있는 거다? 레이님 어서 오세요. 이게 모르는 사람이면 그렇다고 치자고요. 모르는 사람이라면 난 강하고 저 사람 약해 보이네. 그러니까 막 욕하고 제가 막 승질내고 할 수 있겠지만 아는 사람이잖아. 십몇 년 동안 아는 사이고 되게 서로 좋아하는 사이잖아. 근데 갑자기 그 사람한테 욕을 하고 화낸다는 게 뭔가 좀 이상하죠. 그래서 사람들이 자꾸 이걸 내가 강해지면 용기가 있어지면 그러면 내가 이 욕하고 화내고 거절하고 싫은 소리 할 수 있을 거다. 자꾸 이런 판타지를 가진단 말이야. 그래서 이런 걸 이해할 때 오브제 또는 오브젝트 이런 개념이 대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전부 다 상황자를 이해하기 위한 개별적 사례의 설명인 거죠. 비유의 설명. 오브젝트. 주로 이렇게 영화상에서 존재하는 어떤 대상을 가리키는데 이게 심리학에서 얘기할 땐 뭐가 어떤 뜻이 되냐면 이런 걸 대상화라는 개념입니다. 대상. 여기 담배가 있습니다. 어떤 공간에 담배가 있어요. 당신이 원래는 담배를 피던 사람이었어요. 원래는 흡연자였어. 이 앞에 눈앞에 담배가 있습니다. 원래 흡연자였는데 당신이 건강 때문에 뭘 하게 됐어? 금연을 하게 됐어. 이해되셨죠? 여기 담배라는 대상의 물건이 있고요. 아유 보리수님 어서 오세요. 근데 흡연을 하다가 금연을 하게 되면서 담배가 필요 없어졌어요. 그러면 담배를 이거 쓰레기통에 버릴 수 있습니까? 가능합니까? 안 가능합니까? 여기 담배란 물건이 있는데 흡연하던 당신이 금연을 하기 위해서 담배가 더 이상 필요 없어졌어요. 담배가 없고 눈앞에 안 보여야 맞아요. 그럼 쓰레기통에 버릴 수 있죠. 이때 여러분들은 전혀 이 상황을 이해하는데 논리적 오류를 찾을 수가 없죠. 뭐 그럴 수 있네. 그렇지 뭐 담배 안 피니까 담배 쓰레기통에 버리고 필요 없으니까 버릴 수 있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 사람이 있어요. 담배가 아니고 사람이야. 근데 그 사람을 쓰레기통에 버려. 이건 어떻게 생각해요? 흡연자가 금연을 하기 위해서 담배가 필요 없어서 담배를 구겨갖고 쓰레기통에 버리는 건 상관이 없는데 어떤 사람이 사람을 이렇게 들어갖고 쓰레기통에 버려. 그리고 막 죽여. 쓰레기통에 버리고 막 죽여.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이게 일반적인 논리로는 이해가 잘 안 되잖아요. 근데 영화상에서 보면 영화상에서의 이런 인간의 대상화는 아주 보편적, 상투적 플롯입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사람을 죽이거나 쓰레기통에 버리는 거하고 담배를 버리는 거하고는 똑같지 않다. 담배와 사람은 같지 않다. 왜냐? 담배는 물건이지만. 이해되셨어요? 담배와 사람은 똑같지 않다. 담배는 물건이지만 인간은 물건이 아니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잖아요. 인간은 물건이 아니기 때문이다 라고 얘기를 하지만 이게 때론 가능하다. 그리고 이런 가능한 모습들이 영화상에서 아주 흔하게 연출된다. 대표적으로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인간이 참 그래서 웃긴 동물인 거예요. 남자분들 좋아하시는 존 윅이라는 액션 영화가 있어요. 예? 환장하죠. 남자의 로마의 끝이지. 예? 그냥 존 윅, 예? 존 윅이라는 액션 영화. 이 존 윅이라는 액션 영화에서는 존 윅이 뭐 하는 영화냐? 아주 간단합니다. 그냥 주인공이 나와서 졸라게 막 죽여. 그게 전부야. 예? 존 윅이 이게 몇 가지 나왔는지 뭐 1, 2, 3까지 나왔는데 이게 한 1, 2, 3편, 4편도 나왔나? 하여튼 되게 많이 나왔는데 존 윅이 스토리가 어떻게 돼요? 스토리 그런 거 그냥 없어. 그냥 스토리 그런 거 없고 그냥 나와갖고 영화 시작 때부터 끝날 때까지 그냥 졸라게 막 죽여. 어떻게 죽여? 칼로 찔러 죽이고 목 졸라 죽이고 총으로 쏴 죽이고 옥상에서 떨어뜨려 죽이고 뭐 죽이는 방법들이 제화편까지 나왔습니까? 죽이는 방법들이 그냥 막 창의적으로 주구장창 나와요. 진짜 영화 한 편에서 한 최소한 100명, 150명 죽이나 봐. 연필로도 죽입니까? 한 150명 죽이나 봐. 자, 그럼 물어볼게요. 그 영화를 보면서 그 영화의 스토리, 존 윅이란 이런 영화의 스토리를 보면서 거기 나온 사람들, 거기 나와서 존 윅에 나와서 주인공에게 죽어나가는 다른 등장인물, 특히 악당들. 자, 그걸 여러분들이 느꼈던 방식이 과연 사람 쪽일까요? 담배 쪽일까요? 이걸 따지는 겁니다. 존 윅이라는 액션 영화에 나와서 주인공한테 졸라게 죽어나가는 그 수많은 등장인물들, 특히 악당 역할로 나오는 사람들이 영화를 감상하는 시청자인 여러분들 관념의 세계에선 그 사람들이 정말 생명과 영혼을 가진 사람이냐 아니면 담배냐. 담배죠. 그때만큼은 그게 사람이 아니라 뭔가 담배 같은 거예요. 그쵸? 그럴 수 있는 거예요. 그렇지. 뭐 불타 죽을 수도 있지. 뭐 그럴 수도 있지. 저럴 수도 있지. 그리고 뭔가 논리의 버그가 안 일어나. 무수히 사람이 잔인하게 죽어나가도 전혀 우리의 뇌에선 아니 어떻게 하면서 논리적 버그가 안 나. 그래서 이걸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자, 이게 뭡니까? 맞춰보세요. 이게 뭘까요? 이게 뭘까요? 뭐겠습니까? 당연히 대한민국 국민 야식 치킨. 치킨이죠. 근데 이 치킨을 먹을 때 죄의식을 치킨은 사람 쪽이냐 담배 쪽이냐 이걸 따져보시라고요. 이 대한민국 국민 야식인 치킨을 먹을 때 죄의식과 논리적 뇌 버그를 느끼시는 분들이 있냐. 여러분들 이 치킨을 먹을 때 여러분들 뇌 속에서 치킨은 이런 인간을 바라볼 때 느껴지는 그런 관점으로 느껴지냐, 담배 아까 담배처럼 느껴지냐. 이거 당연히 이쪽이잖아요. 이쪽이죠. 예? 근데 이건 어때요? 예? 대한민국 국민 야식
반려견을 먹을 때 트레이님 어서 오세요. 자, 이제 어떠냐고. 이 멘트부터가 어때? 대한민국 국민 야식 반려견을 먹을 때 죄의식을 느끼신 분 손 들어보세요. 대한민국 국민 야식 반려견이라잖아. 이건 뭔가 아닌 것 같잖아. 이건 뭔가 아닌 것 같죠. 이건 거부감이 들죠. 근데 이렇게 얘기하면 에이 그건 당연하잖아요. 치킨은 먹는 거고 강아지는 먹는 게 아니잖아요. 라는 이야기를 하신 분들이 반드시 있게 돼요. 여러분들 지금 이런 내용을 왜 듣고 있다? 이걸 이해하는 게 여러분들이 거절할 수 있는 사람, 싫은 소리 낼 수 있는 사람, 무섭고 거칠게 화내는 사람도 당당하게 대처할 수 있는 사람, 그런 게 되는 걸로 이게 이어지는 거예요. 황당하죠. 근데 사람들은 무슨 해병대 극기 캠프 같은 거 하고 뭐 용기를 가지고 이러면 자기가 멘탈이 강해진 줄 알아. 그것과 이건 아무 연관이 없어요. 오히려 이런 왜 치킨은 먹을 때 죄의식이 없는데 강아지는 먹을 때 죄의식이 있을까? 이런 걸 이해하는데 여러분들이 멘탈이 강해진 핵심이 있다고. 근데 지금 이렇게 치킨은 먹는 게 아니고 치킨은 먹는 거고 강아지는 먹는 게 아니라는 당연한 상식이라는 이런 상식 이야기를 하신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 없지만 상식인 다른 특별한 케이스를 또 제가 비유를 해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전부 다 인식의 장애인 거예요. 누구냐? 치카노, 멕시칸 치킨 아니고요. 멕시칸 갱입니다. 멕시칸 갱입니다. 이거 제가 옛날에 인스타그램이었나? 인스타그램에 제가 이거 피드를 한번 올린 적이 있었어요. 이거 갖고. 이게 실제로 미드에 나오는 장면인데요. 주인공이 미드에 나오는 건데 주인공이 이렇게 실내 권총 사격장에서 연설을 하고 있었어요. 미국 드라마니까 미국은 뭐 총기 합법한 나라니까 총 쏘는 거 거의 취미로 여기잖아요. 그래서 막 다 쏘고 있는데, 그러니까 여기 관역판 이게 무슨 군대에서 훈련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자기가 취미로 쏘는 거니까. 아니 내가 여기다가 이 관역판을 이런 걸 걸든 뭘 걸든 지 맘이잖아. 그냥 지가 걸고 싶은 거 종이 걸어서 찍 단추 누르면 저 끝에까지 가고 팡팡 쏘면 되는 거니까. 그래서 자기 맘대로 이런 거 저런 거 이 정규의 관역판 그림이 아니라 다른 것도 걸 수 있는데, 그때 황당하게 이 주인공이 뭘 걸었냐면 관역판에 이걸 건 거. 관역판에 이렇게 돼서 10점, 9점, 8점, 7점 이렇게 해서 이거 거기다 대고 권총 갖고 쏘고 있었던 거야. 그래 쏘고 있으니까 갑자기 그리고 쭉 하고 관역판이 쭉 오니까 갑자기 옆에서 등치 이따시만한 사람들이 다 총 들고 와갖고 주인공이 헤이 우리가 주인공 왜 그래 했더니 너 지금 뭐 하는 거야? 그러니까 아니 사격하고 있지 했더니 너 지금 뭐 하는 거냐고 그랬더니 아니 왜 그러시냐 했더니 너 미친 새끼 아니야? 너 미친 새끼 아니냐고. 어떻게 강아지 그림을 거길 걸어놓고 쏠 수가 있어? 이 새끼 미친 새끼 아니야? 그러고 막 엄청 뭐라 그러는 거야. 왜 그러냐? 여기서 서구권의 상식을 하나 아셔야 됩니다. 최근에 하마스, 이스라엘 이 사태 벌어지면서 비참하게 죽은 사람들을 이야기 나올 때 우리가 아무리 전쟁이지만 눈살을 찌푸리게 되는 내용들이 뭐예요? 아기를 죽였다. 임산부를 죽였다. 이런 거 어때요? 야이 씨발 그건 아니지. 아무리 전쟁이라도. 여러분들 그런 생각 드시죠? 그렇죠? 하마스 이스라엘 서로 이제 막 천천히 원수인 나라끼리더라도 그래도 진짜 아기는 좀 아니지 않나?
야, 임산부까지, 야, 이건 진짜. 또는 뭐, 부모 앞에서 자식을 죽였다. 뭐 이런 거. 어? 이런 거면, 야, 씨발, 이건 인간 쓰레기 아니야, 진짜. 야, 진짜 이건 인간으로서 막 이런 생각 들잖아. 거기서 항상 인류 공통으로 나오는 게 악이에요. 심지어 킬러도, 무정하게 수백 명을 죽이는 킬러도 악이만큼은. 그 유명한 그 영화 장면 있잖아. 이거. 이게 아메리칸 스나이퍼 맞네. 아메리칸 스나이퍼. 이 주인공이 예? 이 스나이퍼입니다. 직업이. 그러니까 조준해갖고 그냥 명령 떨어지면 다 쏴 죽이는 거예요. 근데 아이가, 소년이 어떤 좀 부모인지 누군지 모르겠는데 어떤 부모 같은 사람이 로켓 발사기 있잖아요. 로켓 발사기를 쏠라고 그러니까 이 사람이 탁 하고 쏴서 죽인 거야. 당연히 명령이고 적이니까. 근데 아버지가 탁 쏘다가 죽으니까 뒤에서 한 초등학교 1학년이나 됐을래나 유치원쯤 됐을래나 이런 애가 나타나서 이렇게 오더니 어떻게 하더니 그 로켓포를 들더니 쏠까 말까 이러니까 얘가, 이 사람이 막 미쳐버리려는 거야. 안 돼! 하지마! 왜냐면 얘가 그걸 쏘면 애도 죽여야 되니까. 애도 죽여야 되니까. 근데 차마 이렇게 비정한 킬러조차도, 스나이퍼조차도 적군이긴 하지만 아이를 죽이기엔 너무 양심이 비참하니까 제발 그 포기하니까 그 아이가 로켓포 쏠까 말까 나 놓고 버리고 막 도망가는 게 나오더라고. 그런 것처럼 뭐 아이, 소년, 소녀 이런 거에 대한 인식이 되게 강하잖아요. 근데 서양은요, 이걸 뭐와 거의 동격으로 두냐면요, 이렇게 둡니다. 우리나라도 대한민국도 강아지 죽이는 건 좀 이 정도긴 하지만 아이 이런 레벨로 두진 않아요. 네? 이런 레벨을 두지 않아요. 근데 해외는 아기를 총으로 쏴 죽이는 거나 강아지를 총으로 쏴 죽이는 거나 거의 비슷한 느낌이에요. 애초에 아까 얘기했던 이 존 윅, 미친 듯이 수백 명 죽이는 이 존 윅이 왜 이놈들을 다 죽이게 된 줄 아세요? 이 영화가 황당해. 존 윅의 스토리가 뭐냐면, 아까 얘기했죠. 존 윅은 스토리 그냥 마구 죽이는 거야. 근데 왜 그렇게 사람을 죽일까에 대한 명분이 뭐냐면 아주 간단해. 그렇죠. 그냥 저 악당들이 내 개를 죽였대. 그게 이유야. 내 개를 죽였다. 내 개를 죽였다고 수백 명을 죽여. 근데 이게 서양인들의 마인드에서 그럴 수 있지. 그럴 수 있지. 이런 거라면 그럴 수 있지. 그래. 그것도 그냥 개가 아니라 죽은 부인이 유일한 유산으로 남긴 개. 그걸 죽였어. 죽은 부인이 유일하게 남긴 유산으로 남긴 그 개를 죽였어. 그럼 뭐야, 서양인들. 그래? 수백 명을 죽였다고? 왜? 그래? 그럴 수 있지. 그럴 수 있지. 이게 서양인 발상이란 말이야. 서양인 발상이야, 서양인. 우리나라도 저 정도는 아니잖아. 그래서 아까 사격장에서 여기다 강아지 그림 그려놓고 멍멍 강아지 그림 그려놓고 하니까 사람들이 그 외국 사람들에서 욕을 한 거예요. 일단 시간이 됐으니까 일부 강의 여기서 끊고 오늘은 무조건 상황자라는 걸 마스터해 갑시다. 2부에서 하셨죠? 자, 2부로 넘어갑시다.